저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가까운데 너무 싫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만 보는 계정을 만들어서 그것도 욕을 엄청 했어요. 당장 지금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걔한테 직접 카톡을 하는 게 아니라 써놨었어요. 나중에 제가 그 계정을 잊고 있다가 그 계정을 들어가서 봤었는데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저희가 구독자분들에게 사연을 받았어요. 2020년에 아직 보내지 못한 나의 일들, 그리고 2021년에 바라는 나의 이야기들, 다양한 여러분들의 사연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지금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연입니다. 저는 세종에 살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잔병치레가 많습니다. 그런 핑계로 요즘은 학교든 공부든 가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중입니다. 요즘 생각이 많아진 이유는 제가 제 아픔을 빌미로 인생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니 힘든 일 안 해도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몸에 배어버립니다. 원래는 하는 일 착실히 맞고 완벽주의급으로 살다가 4년 전부터 우울증과 시기장애를 겪은 뒤로 나를 우선시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느끼면 쉬자고요. 4년 동안 그걸 연습하고 익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익힌 쉼이 요즘은 나태함이 되어 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무기력이 곧 제 능력을 부정하고 또 그것이 자책감을 만들어서 다시 무기력해지곤 합니다. 괜찮다고 스스로 말해봐도 그저 눈물만 나오고 괜찮아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는 게 겁이 납니다. 어떤 날은 누구보다 잘 살아가고 싶어지고 또 어떤 날은 그저 사라지고 싶기도 합니다. 해답을 바라지 않지만 그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며 한마디 한마디 얘기를 듣고 직접 해결책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그저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조금 응어리가 해소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이렇게 몇 자 메일로 남겨봅니다. 라는 첫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적도 있고 지금도 그런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사연을 들으면서 공감이 많이 됐고요. 또 약함에 대해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진짜 장애 청년이라서 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너무 아프고 잠도 잘 자야 되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다른 친구들 하는 만큼 공부를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게 되게 불안한 거죠, 저 스스로도. 지금 뭐 핑계가 되어서 나태해지고 계시다고 하셨지만 그걸 캐치하셨다는 것 자체가 나태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핑계로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이 드는 순간 저는 그게 성찰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저는 그리고 한마디, 저는 너무 힘들어질 때마다 사소한 거를 해내려고 해요. 저녁 9시 전에 씻기. 이것만 해도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왜냐면 진짜 늦게까지 안 씻거든요. 근데 저녁 9시 전에 씻으면 나는 오늘 하루는 성공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딱 씻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해서 너무너무 하루가 우울했는데 이거 하나는 해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글쓴이 분들 지금 글도 엄청 길게 써줬어요. 사실 이것도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글을 길게 쓴다는 거. 맞아. 이렇게 긴 글을 써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전혀 나태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그렇게 뭔가 글 한 문장 써보기라던가 뭐 저처럼 씻기라던가 오늘 이거는 하면 오늘 성공해야라는 생각으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저의 개인적인 팁 네, 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조언을 드리는 걸 못해서 조언이라기보다는 뭔가 지금 메일 주신 사연자분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려고 하시고 조언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 큰 용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메일 보내주신 분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힘든 거를 핑계를 대고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너무 고민하기보다 전문가를 찾아가 보는 게 지금 제일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번아웃이 온 상태라면 혼자 정신과를 가거나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내가 너무 지금 지쳐 있는 상태고 뭐 예약을 해달라던가 아니면은 어디를 가야 될지 알아봐 달라라는 도움 요청을 하는 걸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사연이에요. 저는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인간관계에 큰 지각 변동을 겪었습니다. 덤덤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네요. 제게 대학 생활 내내 큰 부분을 차지했던 친구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제 가치관을 형성하던 20대 초반을 함께 보냈던 친구였어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잘못일 수도 있을 것이고 둘 다 서로의 방식으로만 서로를 보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도 그 친구 생각을 하면서 가끔 울고 화내고 공허해지곤 해요. 지나간 일을 계속 되뇌이는 일이나 지금은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해 생각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 친구가 제게 마지막에 보였던 적이 제게 했던 날카로운 말들이 비수처럼 여전히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마음속에서 보내지 못한 일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친구와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몇 달이 지난 일인데 깔끔하게 정리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친구는 그 친구의 길을 가도록 툭툭 털고 저도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고 싶어요. 읽어보면서 어떠셨어요? 저 되게 공감 갔어요. 저도 친구와의 이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슴 아픈 일이죠. 많이 울게 되고 아마 오래가 간다고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계속 마음속으로 편지를 보내거든요. 마음속으로 말을 걸기도 하고 그때 왜 그랬어? 라든지 아니면 너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라든지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용서해줘 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그 친구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친구와의 관계는 계속 정리해 맞아. 가려고 중요하지. 하고 있어요. 저는 한 가지 추천드리는 팁이 의자를 2개 갖다 놓고요. 앞에 그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자리에 앉아서 그 친구가 되어서 다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둘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친구의 입장이 이해가 되고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롤플레이를 해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20대 때 가치관을 형성할 때 같이 함께했던 친구라고 했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더 가까이 아는 사이일수록 그 사람을 어디를 찔러야 아플지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말했을 때 얘가 제일 상처를 받을지 아니까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화가 났을 때. 그래서 지금 마음이 아프신 거는 그만큼 그 친구가 정말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 바이고요. 저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가까운데 너무 싫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만 보는 계정을 만들어서 그러다가 걔 욕을 엄청 했어요. 당장 지금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걔한테 직접 카톡을 하는 게 아니라 써놨었어요. 나중에 제가 그 계정을 잊고 있다가 그 계정을 들어가서 봤었는데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이때 이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얘한테 다시 보니까 그 정도의 말을 할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때 나는 그게 너무 미웠는데 돌이켜서 다시 보니까 이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심하게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참 영원할 것 같았던 거, 믿고 있던 것들과의 이별하게 되는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해봤던 것 같아요.